12.3 비상계엄 당일 군이 서울뿐 아니라 지역 단위 계엄사까지 설치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31사단만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조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역계엄 사령부를 총괄하게 될 지상작전사령관은 지역별 계엄사령부 설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몇 개 지역사령관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았고 알아서 판단하겠죠.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군 단장과 35사단장도 준비만 했고 최종적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2군단 지역계엄사령부 설치를 1시 정도에 완료했다고 제가 제보받았는데 몇 시에 설치 완료했어요? 지역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계엄 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상황실 준비가 계엄 사령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네, 35사단은 계엄 사령부 설치 몇 시에 완료했어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 따른.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지구 또는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31사단의 경우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첩부대 조언에 따라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지구계엄사령부는 해당 지역에서 체포와 구금,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해 특별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10분쯤 3군단 예하 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양구군청 통합방위 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3군단 관계자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사전 준비 지시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단순히 국회 장악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계엄사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계엄 통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를 수사하려던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엄군들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 송곳까지 들고 갔던 걸로 이미 드러난 바 있죠.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건 본인의 지시라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보면은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목적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하지만 검찰 수사에선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케이블 타이와 두건, 송곳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확인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밝혔는데 어제는 부정선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 바뀐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경고성 계엄을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는 건 허상을 쫓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여당에서도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엄이 벌어진 사실이 없던 건 아니죠. 전 국민이 포고령을 확인했고 군이 군대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은 저한테는 약간 공허하게 들립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포고령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와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줄 알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 계엄군은 국회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있는 본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군 앞발로 국회 본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계엄군이 진입했을 때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20여 분 전으로 본회의장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뒷받침해준 건 포고령 1항에 담긴 국회 정치활동 금지였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며 출입을 통제한 근거 역시 포고령 1항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피청구인도 이 1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하려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는데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포고령으로 국회 활동을 막았으면서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것에 기대 책임을 피하려고 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회 무력화를 부인하고 있지만 포고령엔 결정적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